그 다음에 지기현 얘기도 나오네요. 지기현이가 지금 쪽팔리니까 그래서 쪽팔려서 비공개 재판을 한다는 뭐 그런 얘기도 해주셨네요. 자, 그리고요, 이우평님 오셨습니다. 황올빼미님, 반갑습니다. 구찌님, 이 일 널리 알립시다 라고 하셨어요. 이재명 대표를 붙잡기 위해서, 체포하기 위해서 기무사, 그러니까 방첩사가 전국 조직이 다 움직였다. 부산에서도 움직이려고 했다. 그 얘기 널리 알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아직도 안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소키님도 있으시네요. 자, 그러면 오밤중 뉴스 첫 번째 주제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한덕수의 폭주, 마은혁 재판관이 막았다입니다. 오늘 아주 통쾌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가 지명한 2명의 헌법재판관, 이들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국회에서 낸 그 권한쟁의 심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낸 헌법소원, 이 사건을 받아들여서 본안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헌법재판관 2명의 지명 효력을 중단시킨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중단시킨다는 것이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조마조마하기는 했었죠.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것이 헌법재판소가 아무 결정을 내리지 않는 상태에서 4월 18일이 지나는 거였습니다. 4월 18일이 지나면 2명의 헌법재판관, 그러니까 문형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 이 두 사람이 퇴임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퇴임을 하게 되면 헌법재판관 수는 7명으로 줄게 되죠. 한덕수는 바로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이완규와 함상훈, 이 두 사람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을 했던 겁니다. 문제는 4월 18일을 지날 경우였어요. 그러니까 문형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이 아무 결론을 내리지 않고 4월 18일을 지나게 되면 헌법재판관 구성은 제가 볼 때 그래요. 3대 1대 3, 진보 3, 중도 1, 보수 3. 사실상 아무 결론도 내릴 수 없는 단계가 돼버리는 겁니다. 뭐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한덕수의 행동을 한덕수의 폭주를 가로막는다라고 하더라도 참 이게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불가능한 상황이나 다름없었어요. 물론 가처분 결정이라는 것이 다른 위헌 소송과 달라서 5명만 있으면 됩니다. 위헌 결정을 내리는 데는 6명이 필요한데 가처분 사건처럼 일시 정지, 이런 결정은 그냥 과반수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더라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아무 말 하지 않으면서 무언으로 한덕수한테 동의를 하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저는 제일 걱정됐었어요. 다행히 마은혁 재판관이 이 절차를 빨리 끌고 가면서 어제와 오늘 사이에 평의가 연이어 열렸다는 소식을 듣고 야, 잘하면 내일 정도의 결론이 날 수도 있겠구나. 일단 가처분 결정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오후에 또 선고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아이고, 이 마은혁 재판관이 큰일 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 한덕수의 폭주, 마은혁 재판관이 막았다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지명, 이완규 지명을 정지시킨 이 가처분 결정은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내려졌습니다. 한겨레 신문 내용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권한대행이 후보자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나면 신청인이 적시에 후보자의 재판관 지위를 다투거나 이들이 헌법재판 심리에 관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 뭐 이렇게 판단하면서 한덕수가 지명한 2명의 헌법재판관이 실제로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이다. 따라서 그 문제가 생기기 전에 가처분을 통해서 효력을 정지시킨다. 뭐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 원래 가처분이라는 게 그래요. 본안 판단에 가기 전에 이 본안 판단을 하기 전에 빨리 뭔가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혹은 어떤 행정행위에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시키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 생길 것을 우려해서 내는 그런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뭐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누군가를 감옥에 쳐넣으라는 행정명령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즉시 정지시키지 않으면 이 사람은 감옥에 갇히게 되겠죠. 감옥에 갇혔다가 나중에 풀려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상당한 기간을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는 불행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회복할 수가 없죠. 회복할 수 있는 손해가 아닌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무슨 학교를 다닌다, 직장을 다닌다 그러면 학교에서도 쫓겨날 것이고 직장에서도 쫓겨날 거예요. 이 손실은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가처분이에요. 그러니까 한덕수가 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이 자칫 잘못했다가 우리 사회, 대한민국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냥 강행하는 것보다 스톱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자면 한덕수의 그 행위는 위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시작하는 거죠.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지 않아서 헌법재판소나 대한민국에 어떤 손해가 있나? 기껏 해야지 재판관 9명에서 7명으로 줄고 그래서 심리가 좀 미뤄질 수도 있고 뭐 그런 문제는 생기지만 만약에 헌법재판관 2명, 걔 2명의 임명 효력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에 자칫 잘못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제대로 된 합법적인 또는 합헌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출되지 않은 재판관으로부터, 그러니까 위헌적인 재판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황당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재심을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이미 만약에 이완규나 함상훈 이런 사람들한테 재판을 받은 사람이 있다 쳐. 그러면 그 사람은 나중에 이완규나 함상훈 야 임명 그거 위헌이야 라고 했을 때 그 두 사람한테 재판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그 회복이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야, 안 돼. 스톱. 효력 정지. 이렇게 한다는 것이 오늘 마은혁 재판관 주도의 이 헌법재판소 가처분 결정이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은 위헌 합헌과는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만 속내를 따져보면 누가 보더라도 야 한덕수 너 위헌이야 임마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신문에서는 한덕수의 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덕수의 난을 헌재가 8일 만에 진압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저도 참 이 표현에 너무나도 공감했습니다. 한덕수의 난이 맞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지금까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대한민국의 웬만한 학자치고 권한대행이 국회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것도 아닌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 멋대로 지명할 수 있다. 저는 그런 해석을 본 적이 없어요.
이번에 보면 어떤 헌법학자들은 한덕수 편에 서기도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쓴 과거 헌법 교과서나 논문을 보면은 그 어떤 경우에도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가진다라고 말한 걸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한덕수도 최상목도 권한대행이라서 마흔역 재판관 임명 못한다 그러고 떠들지 않았나요? 그랬던 애들이 갑자기 입장 바꿔서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도 있다. 요딴 식으로 나온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원래 국회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돼. 그건 지 몫이 아니잖아. 지게 아니야. 남이 지명한 사람을 그냥 내가 임명장만 주는 거예요. 하지만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은 말 그대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거를 대통령도 아닌 자가 임명을 한다? 말이 안 되지. 그거 상식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핏대를 올릴 이유도 없어요. 그냥 상식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덕수가 했습니다. 한덕수의 난이라고밖에 달리 표현이 안 돼요. 내란입니다. 내란이고. 사실상 윤석열 내란을 한덕수가 사후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거지. 우리는 작년 12월 4일 날 마무리됐다라고 생각하는 내란이 한덕수에 의해서 다시 재개가 된 거나 다름없었던 겁니다. 그것을 오늘 헌법재판소가 진압을 한 거죠. 오늘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권한대행, 즉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야.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전제예요.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지만 사실 임명 권한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오늘 결정문도 쭉 읽어보면 권한대행이 임명권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어요. 없을 가능성을 계속 전제에 두고 쭉 판결문을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한덕수는 임명 권한이 없다라고 본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판사의 임명은 합헌적이고 합법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 권한대행은 임명권이 없는데 재판관을 임명하니까 위법하거나 위헌적인 재판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럴 우려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은 합법적이고 합헌적 재판관한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렇게 재판이 진행이 되었을 때 이런 재판이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처음부터. 그러면 어떻게?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스톱시키는 게 맞다. 요 결론을 내린 것이 오늘 헌재의 결론인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재판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았을 때 그로 인해서 생기는 혼란이나 헌법재판소의 신뢰 추락 이거 어마어마하다. 근데 100번 양보해가지고 권한대행한테 임명권이 있다고 해도 임명이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 잠시 본안 판단까지 임명을 미룬다고 하더라도 딱히 큰 손해는 안 생겨. 그러니까 어떻게? 스톱. 재판관 임명 절차를 스톱한다. 라고 판단한 겁니다. 나름 균형을 맞추려고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속뜻, 소위 말하는 행간의 뜻을 가만히 살펴보면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위헌이라는 것을 넌지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거 이것은 볼 거 없이 위헌입니다. 많은 헌법학자들이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권한대행이 내일 모레 새 대통령이 들어올 건데 지가 뭐라고 알박기를 하느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헌법재판관이라는 거는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입니다. 이 권한은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권한이에요. 즉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잖아요.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권한도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이나 국회가 임명하는 헌법재판관은 네, 말 그대로 국민들로부터 나온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하지만 권한 대행은 한 번도 선출된 적이 없죠. 선출되지 않은 놈이 어디서 뭘 근거로? 아니 국회가 대통령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선출이 됐잖아요. 그렇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국회와 대통령에 의해서 합동으로 선임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국무총리는 아니잖아. 국회의 동의를 받긴 했지만 그냥 동의를 받았을 뿐 국회로부터 어떤 권리, 어떤 정당성을 위임받은 건 아니죠. 따라서 국민으로부터 선출이 안 됐어. 민주적 정당성이 없어.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데 어떻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권한이 나옵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잖아. 따라서 국민의 위임을 받지 않았으면 없어요.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인데 그 대통령이 목이 날아갔잖아. 그랬으면은 이 국무총리는 새 대통령,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새 대통령이 올 때까지 잠시 있는 거야. 마치 이런 겁니다. 주인이 집을 비웠어. 옆집 사람이 그 집을 잠시 돌봐주기로 했어. 혹시 도둑이 드나 이런 거. 주인이 나 오늘 어디 좀 나가야 되는데 우리 집 좀 봐주세요 하고 이웃집한테 부탁을 한 거야. 그러고 나갔어. 그랬으면 그 이웃집은 뭐만 할 수 있어요? 내 말 그대로 그 집을 관리해주고 도둑놈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감시만 해주면 되는 거죠. 혹시 불이 나지 않았나 이런 거나 감시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탁 들어가서 내가 밥 해먹고 라면 끓여 먹고 집에 있는 가지두고 팔아먹고 이러면 되겠어? 안 되죠. 바로 이 차이인 겁니다.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은 남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단지 집 좀 봐달라고 했는데 봐달라는 집에 들어가서 밥 해먹고 라면 끓여 먹고 가재두고 팔아쳐먹고 이걸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보고 위헌이라고 누가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야 스톱! 잠시 스톱! 주인 올 때까지 스톱! 요 얘기는 뭘 말하는 겁니까? 야 한덕수 너 위헌이야. 이 말을 했던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 아유 씨. 자, 사실 저는 걱정 많이 했었습니다.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4월 18일을 넘길까 봐. 4월 18일을 넘기게 되면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납니다. 그럼 재판관이 7명이 돼요. 오늘은 재판관이 9명 다 있었습니다. 이른바 완전체죠. 지금 현재 구성은 진보와 중도가 3, 보수가 3 그래요. 그런데 4월 18일을 넘어가게 되면은 상황이 역전됩니다. 진보에서 2명이 사라져 버려. 그렇게 되면은 4대 3이 되는데 사실상 중도가 3명인데 이 중에 1명은 저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중도입니다. 그 누구냐고요? 예, 그중 한 사람이 김형두 재판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4월 18일을 넘기면 안 되는 거였어. 그래서 조마조마했었습니다. 근데 어제와 오늘 연이어서 재판관 평의가 열렸다는 소식을 듣고 잘하면 4월 18일 이전에 결론이 나겠구나. 특히 오늘 재판관 평의가 또 열렸다 그러더라고. 아이고야, 늦어도 내일 저녁에는 나겠구나. 그래서 사실 오늘 그래서 제가 방송을 준비를 처음 시작은 뭘로 했었느냐 하면 한덕수 너 내일 되면 좆된다. 헌법재판소가 가처분 결정 내리겠다. 내일 내린다. 제가 그렇게 방송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쭉 하고 있는데 어이구 갑자기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네. 그러면서 한덕수가 떡이 됐다네. 한덕수가 떡수가 됐다네. 예. 그래서 상당히 기쁘게 오늘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 말입니다.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은 재판관 중에서 5명만 동의를 해도 됩니다. 가처분 결정이라는 것이 본안 결정이 아니라서 위헌이니 합헌이니 이런 결론이 나지 않아요. 위헌이라고 선고해야 할 때만 6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위헌 결정이 아니라 그냥 가처분 결정, 스톱, 잠시 스톱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6명까지 필요 없고 5명만 있어도 돼요. 그래서 일단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한덕수가 좆되겠구나. 한덕수한테 매우 불리한 결정이 나겠구나라는 게 일반적인 예측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4월 18일 이전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아무튼 결론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9대 0으로 나왔대. 사실 9대 0이 정상이에요. 아무리 보수라고 해도 아유, 권한대행이 어떻게 이렇게 임명을 지 멋대로 하고 있냐고.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예, 남의 집 잠시 봐주는 이웃집이라고. 남의 집을 잠시 봐주는, 주인이 잠시 외출 나가면서 우리 집 좀 봐주세요 하고 갔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그 집을 잠시 봐주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집에 가재두고 팔아먹으면 되겠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덕수의 재판관 임명은 남의 집 가재두고를 팔아먹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야, 그거 잘못한 거야 라고 제지가 나오는 거는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보수고 진보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 하지만 요즘에 이 보수 쪽이라는 사람들, 말이 보수지 그 군데다가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냥 기득권 집단이잖아. 기득권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참 걱정을 많이 했던 거예요.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건 5명만 찬성하면 되니까 가처분 결정이 나오기만 나와준다면 아이고 한덕수는 떡수 되겠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아무튼 5대 4가 아니라 9대 0으로 한덕수는 떡이 된 겁니다. 사실상 한덕수는 탄핵당할 가능성이 커졌죠.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아가지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아가지고 안 그래도 위헌이 하나 걸려 있어요. 그런데 오늘 또 하나 걸렸네? 억지로 이번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려고 해가지고 또 하나 걸렸네? 그랬으면 뭐 탄핵 사유가 2개가 되는 겁니다. 한덕수는 이제 탄핵 소추만 되면 날아가는 거예요. 탄핵 가능성은 더 커졌어요. 아니 얘 이미 탄핵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위헌만 2건이잖아. 이 때문에 대선 출마에도 결정적인 하자가 생겼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면 한덕수 출마하기도 거시기해요. 지금 만약에 민주당에서 작정하고 한덕수를 주저앉히려 한다면 한덕수 탄핵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한덕수 지금 뭐 출마 못해요. 지금 뭐 지가 출마할 것처럼 어지간히 뻗기고 댕기지 당장 내일 돼봐 출마한다는 얘기 쑥 들어갈걸? 왜냐? 원래도 이 사람 출마할 수가 없어. 출마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런 결정적인 흠집마저 생겼기 때문에 정치적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더 이상 출마 얘기 안 나올 겁니다. 아무튼 한덕수 탄핵 가능성은 더 커졌죠. 오늘 서강대 임지봉 교수가 국회에 와서 증언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한다? 이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마은혁 임명 거부, 그리고 이번에 2명에 대한 임명 강행, 요 2개는 누가 보더라도 위헌이다. 이걸 위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런 사람, 위헌적인 행위를 마구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반드시 탄핵해야 된다. 탄핵 안 하면 다른 공무원들도 헌법을 우습게 볼 것이다. 지금 당장이라도 한덕수 탄핵하라. 최상목 탄핵하라. 라고 서강대 임지봉 교수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말씀에 너무나도 공감을 했어요. 우리가 한덕수를 탄핵해야 되는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거나 계산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2건의 탄핵 사유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민주당에서 언제는 헌법재판관 임명하라 그러고 이번에는 또 임명하지 말라 그러고 민주당도 왔다 갔다 한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분한테 꼭 전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아까 제가 남의 집 봐주는 옆집 사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옆집이 있고
내가 있어. 이 옆집이 외출하면서 집 좀 봐줘 라고 했어요. 자, 이 상황에서 나는 옆집을 봐줄 수 있는 권한을 내가 대행하는 거죠. 집을 관리할 수 있는 누군가의 재산을 관리하는 권한을 대행을 하는 겁니다. 내가 권한 대행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옆집 사람이 외출하면서 이랬다 칩시다. 아우, 저기 내가 당근에 핸드폰을 이거 내놨어. 핸드폰 팔기로 내놨고 그 사람이 조금 있으면 올 거야. 그 사람 오면은 이거 주기만 하면 돼. 돈은 계좌로 받을 거니까 이거 주기만 줘. 라고 하고 갔어. 뭐 하나를 의뢰를 하고 갔고. 예. 자, 그리고 나머지는 관리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 자, 야, 핸드폰 이거 누가 가지러 올 거니까 갖다 줘. 그 사람 오면은 전해줘. 라고 얘기했는데, 자, 누가 사러 왔어. 사러 왔는데, 갑자기 내가, 이거 내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안 줄 거야. 이거 이제 내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안 줄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중고물품 사러 온 당근 고객을 내쫓았다. 그럼 돼? 안 되죠. 하지만 반대로 내가 의뢰받지도 않는 휴대폰을 내가 푹 판다. 그것도 안 되죠. 예,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국회나 대법원으로부터 의뢰받은 헌법재판관은 임명하는 거지. 그래야지 남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의 역할이죠. 하지만 의뢰받지 않은 거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명확해졌죠? 무슨 의미인지. 그런데 한덕수는 이거를 거꾸로 한 거야. 의뢰받은 거는 의뢰받은 대로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하고, 의뢰받지 않은 거는, 의뢰받지 않는 거는 뭐, 의뢰를 안 받았는데,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랬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당연하죠. 위법이지. 남의 물건을 지가 지 멋대로 팔았으면 횡령이나 절도가 될 것이고, 남한테 의뢰받은 것을 일부러 계약을 파토를 냈으면 내가 업무방해가 되겠죠. 한덕수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두 개가 걸린 거죠. 당연히 탄핵당하는 겁니다. 이건 뭐 볼 것도 없어요. 사실 이렇게 당연한 걸 열심히 설명한다는 게 참 자괴감이 들 정도예요. 그죠? 예, 여러분들도 이해가 너무 쉽지 않습니까? 이거 상식이잖아요. 이거 뭐 길게 설명할 게 있습니까? 그냥 상식이에요, 상식. 그럼에도 우리는 이번 이런 상식적인 재판이 결과가 이상하게 나올까봐 걱정을 했습니다. 저 역시도 4월 18일을 넘길까봐 엄청 걱정을 했었습니다. 다행히 마은혁 재판관이 이번 결론을 잘 내준 거죠. 이번 이완규 함상훈 재판관 후보 지명과 관련해서는 주심 재판관이 마은혁이었습니다.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보통 헌법재판관들한테 사건을 배당을 하잖아요. 배당을 할 때 컴퓨터로 배당을 한다고 합니다만, 컴퓨터 배당할 때 한 가지 변수가 딱 주어집니다. 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건 수가 많지 않아야 돼요. 마은혁 재판관은 새로 배치를 받았으니까 사건이 우선 배당이 되는 거야. 배당받은 사건 없잖아. 이제 처음이니까. 그러니 당연히 헌법재판소 관련돼서 이번 사건 마은혁한테 배당되는 게 어쩌면 당연했던 겁니다. 아무튼 마은혁 재판관이 이번에 큰일을 한 겁니다. 아마 다른 재판관들도 생각은 비슷하게 했을 건데,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 상황이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민감해요. 판사들 대부분이 이렇게 민감한 상황에서는 대단히 위축되고 또 좀 조심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법리적으로 당연한 판단이지만 판단을 미루거나 또는 이상한 결론을 내려버리는 그런 사례가 왕왕 있었습니다. 실제로 꽤 많이 벌어지는 일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우려했는데
마은혁 재판관은 일단 그렇게 정치적인 환경에 좌우되는 그런 사람은 원래 아니었어요. 좀 대차게 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대찬 결론을 내려준 겁니다. 뭐 여담입니다만 오늘 한덕수가 헌재에 이런 의견서를 냈다고 해요. 지가 이완규나 함상훈 헌법재판관 지가 지명을 했잖아. 지명을 했는데 지명 안 했다라고 헛소리를 합니다. 그냥 내가 지명할 거다라고 의사표현을 했을 뿐이지 진짜로 지명한 거는 아니야. 이런 개소리를 했어. 아니, 지가 지명한다 그랬잖아. 아니, 실제로 한덕수가 배포한 그 보도 자료에 보면 지명했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 정책 브리핑 나오는 보도자료 그 시스템에 가면은 지명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갑자기 한덕수는 지명 안 했다라고 말을 바꿔요. 그래서 뭐라고 핑계를 대느냐. 아니, 내가 아직 국회에 지명해 달라고 인사청문 요구서를 안 보냈잖아. 안 보냈으니까 아직 지명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직 지명을 안 했으니까 이거 각하해야 돼. 이런 헛소리를 한 거예요. 이 한덕수 의원은 국민들 가지고 우롱한 거예요. 지가 지명한다고 했으면 지명한 거지. 국회에 인사청문 요구서를 보내든 안 보내든 그거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이거 완전히 국민들을 우롱하고 헌법재판소를 희롱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한덕수의 태도가 결론에는 오히려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거라고 보여집니다. 딱 보면 아이고, 지도 이번 결정이 잘못된 거라는 거 알고 있는가 배? 이렇게 되는 거죠. 지가 아니, 헌법재판관들도 보기에 그렇잖아. 한덕수가 갑자기, 지명한 건 아니야. 지명해놓고. 이렇게 갑자기 오리발 내미는 이유가 뭐겠어요? 지가 불리하니까 오리발 내미는 거 아니에요? 헌법재판관들도 이걸 몰라? 알지? 그러니까, 야, 한덕수 이제 불리해지니까 엉뚱한 소리 하네? 라고 판단했겠죠. 결국에 한덕수의 이런 태도, 뒷단에는 참 기발한 변명을 된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악수를 둔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아무튼 참 한덕수 얘도 참 70평생을 살면서 이런 꼼수와 말장난만 늘어난 겁니다. 우리 사회의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살아왔고 이런 방식으로 국민들을 우롱해왔다는 게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어쩌면 이번 내란 사태를 되돌아보면 우리 사회에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얼마나 악질적인 사람인지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사람인지 너무나도 여실히 증명해준 상황이 아니었나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 보세요. 고시 합격한 사이코패스 아닌가요? 한덕수도 마찬가지인 거지. 고시 합격한 사기꾼 아니야. 평생을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아니 이게 단순히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다른 일들도 이런 식으로 해왔다는 거 아니야. 불리하면은 지명한 건 아닌데, 허가 내준 건 아닌데, 허가 내준다고 말을 했을 뿐이지 허가 내준 건 아니야. 요따구로 했을 거 아니야, 지금까지도. 그렇게 그걸로 국민들을 속여왔을 거 아니야. 내가 고향이 전주라고 말한 적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고향이 전주인 건 아니야. 요렇게 했을 거 아니야. 이러고 살아왔다는 거고 이런 자가 국무총리까지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덕수나 윤석열 뿐일까? 다른 자들은 안 그럴까요? 전 이완규 같은 자도 이런 부류에 포함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 내에서도 보세요. 지금 한덕수, 최성목 탄핵해야 된다는 국민적 요구가 얼마나 많이 솟구치고 있습니까? 오늘
서강대 임지봉 교수는 국회 이 청문회장에 나와가지고 한덕수는 반드시 탄핵해야 된다. 한덕수를 탄핵하지 않으면 앞으로 공무원들이 계속해서 위헌을 저지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런데 민주당 내 몇몇 중진들이 계속해서 신중론 내민대잖아. 그런데 밖에 나와서는 뭐라 그래? 신중론 아니야. 반드시 탄핵해야 된대. 안에서 들어가 하는 얘기 다르고 밖에 나와서 하는 얘기 다르죠. 이런 놈들 때문에 진짜 대한민국이 이 모양 이 꼴가지가 된 거예요. 참. 와, 이걸 참, 아유, 씨. 열받습니다. 그죠? 예. 답답합니다. 아유, 네. 오밤중의 뉴스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유튜브 스토어 베스트 3. 첫 번째, 자연산 광어회. 국내